5,700세대가 넘는 서울 잠실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지난 8월 19억 5천만 원에 팔렸는데 이 단지의 올해 최고 공시가격 주택보다 3,500만 원 낮은 가격입니다. 작년 10월 27억 원까지 올라 거래되면서 올해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는데 1년 만에 집값이 30% 가깝게 떨어진 결과입니다. 이런 곳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송파구와 강동구, 인천 송도, 대구 수성구 등에서도 올해 최고 공시가격보다 최대 5천만 원까지 낮은 가격의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다른 지역도 거래가 안 돼서 그렇지 팔겠다고 내놓은 가격이 공시가격 언저리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주가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걸 감안하면 당분간은 공시가격 이하로 계속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거래가가 떨어지면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는 크게 내려갈 전망입니다. 세금 기준이 될 공시가격이 이번 달 조사가 시작돼서 내년 4월 확정되는데 떨어진 집값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금년 부동산 가격에 큰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공시가격의 책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반영되어야만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간의 역전 현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값 하락기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형성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책정 때 시세 반영률을 묶어서 역전 현상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 가운데 모두 31곳을 풀었습니다. 인구가 300만에 육박하는 인천, 100만인 수원, 50만인 김포, 안양 등 경기도 대부분 지역과 세종이 포함됐습니다.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는 건 경제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도권이 전반적으로 27주 연속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어려워지고 이제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서울과 이곳 경기도 광명 그리고 과천, 하남, 성남 수정구와 분당구만 남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규제 지역에 따라붙었던 대출 제한 등 각종 제약이 같이 풀렸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최대 5년까지 못 팔도록 했던 전매 제한도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에도 완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집값이 15억 원 넘는 주택에 담보대출을 다시 내주기로 한 겁니다. 또 규제 지역의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 집값의 절반까지, 액수로는 6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바로 거래가 되살아나기는 힘들 걸로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다수입니다. 바닥이 확인되기 전엔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란 겁니다.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장과 수요 심리를 이제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고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규제를 더 푸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시작된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석 달 전 분양 신청을 받았는데 30% 넘게 미분양이 났습니다. 아산 지역에 아파트 짓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좁은 지역에 인구는 그만큼 안 늘어나는데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지어도 과연 될까 싶을 그런 생각은 해보죠. 부동산 개발 사업은 2018년 2,600여 건에서 2020년 4,400여 건으로 2배 가깝게 폭증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은 시행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땅을 사고 사업을 시작하면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이 이 돈에 보증을 서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전국에 이런 대출이 113조 원 깔려 있는데 분양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미분양이 늘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자금이 막히면 건설사 전체가 흔들리는 지경입니다. 겁먹은 금융회사들이 최고 24%까지 이자를 높이면서 한 대기업 건설사는 계열사에서 1조 1천억 원이 넘는 자금을 긴급 수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미분양 사업에도 추가로 5조 원까지 보증을 서주겠다고 나섰지만 근본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풀고 그건 단기적인 대응책에 불과한 것이고 수도권도 지금 위험한데 지방은 더 위험할 거고요. 부동산 매입에 대한 수요를 늘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업성을 너무 따지면 원활한 지원이 어렵고 쉽게 보증을 서줬다간 부실을 더 키울 위험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울 집값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진 않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수억 원 내린 가격에 집을 내놓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너무 떨어지게 되니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지역 대폭 해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이 지역만 남기고 규제 지역이란 족쇄를 벗겨준 겁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거래하기 조금이라도 쉽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직격탄을 맞은 곳은 건설사들입니다. 보통 건설사가 한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하면 미래 가치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지금은 빈 땅이지만 아파트를 지어 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때 돈을 갚겠다는 거죠. 그런데 집값,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떨어지니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도 없고 이미 돈을 빌렸다고 해도 나중에 갚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아파트를 다 지어 100억 원 정도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80억 원 정도밖에 못 버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회사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곳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전체 금융권에서 이런 식으로 빌려준 돈이 112조 원입니다. 4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이금융권이라고 불린 곳에서 75% 정도인 84조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사들이 빌린 돈을 잘 갚고 있을까요?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대출 연체율은 4.7%, 6개월 전보다 1.0%포인트 올랐고 3년 전보단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튼튼한 은행이라면 다른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면서 버틸 수 있겠지만 부실한 은행은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은행이 돈을 떼이면 그 은행에 돈을 맡긴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일부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금리가 오를수록 이자 부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